네, 계속해서 시장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연구원님. 네. 지난주 코스피도 이틀 연속 연고점 경신을 했었고 오늘 좀 주춤하지만 코스피 상승 흐름 이번 주에도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 같은 경우도 중간에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아무래도 미국의 소비자 물가와 같은 그 매크로 이벤트가 있는 만큼 그 경계 심리간 숨고르기 명분은 제공은 하겠지만 그래도 이번 주에도 한번 시장에서도 2,900 터치 한번 해볼까 이 시도를 하는 구간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저희가 확실히 뭐 5월, 6월 이런 때보다 나아지고 있다. 여기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코스피 2,900 터치 시도할 수 있을지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요. 이번 주 또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행사도 예정이 네, 돼 있습니다. 올 초에 뭐 AI 폰 내놨고 이번에는 AI 폴더블 내놓는다는 맞습니다. 얘기인데 네. AI 관련 섹터의 추가 상승 모멘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AI 뭐 하드웨어 말고 이제 온 디바이스 AI 쪽이나 아니면 이제 핸드셋 쪽에서 그 모멘텀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조금 주가가 쉬었다 가다 보니까 네. 이제 뭐 엔비디아 시대는 끝났고 뭐 테슬라나 다른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점증을 하고 있는데 저는 AI가 주도하는 시장의 색깔 이거는 바뀌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AI 쪽들에 꺾이는 것들을 확인하려면은 뭐 가장 빠르게 7월 말 8월 초 빅테크 실적 같은 것도 확인해야 되는데 네. 아직 시간이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언팩 행사를 통해서 한번 그 핸드셋 업체들 혹은 하드웨어 기기 관련주들 IT 부품 업체들에게 그 온기의 확산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뭐 그 예전에도 뭐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최소한 올해는 AI 생태계에서 우리도 포트폴리오를 벗어나지 말자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갤럭시 언팩 프랑스 파리에서 현지 시간으로 10일 예정이 돼 있고요. AI가 주도하는 주도력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네. 연구원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지난주 그 삼성전자, LG전자 2분기 실적 잘 나왔고요. 네네네. 실적 시즌이 어쨌든 개막이 됐으니까 실적 관련 이런 섹터들 어떤 것들 좀 봐야 될까요? 뭐 여전히 뭐 반도체를 포함해서 이제 IT 혹은 자동차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조선 등 그 수출 업종들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죠. 수출주만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좀 다분하고 지루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 지루함을 만들어내는 배경 그들의 실적에 있습니다. 지금 뭐 전체적으로 대외 수요 양호한 편이고 또 그 환율 효과도 여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인 만큼 이번 그 여름 구간의 시장이 올라가는 장에서 그 과정에서 수출주들이 주도하는 시장 색깔이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분기 어닝 시즌 개막을 했고 수출주들이 어쨌든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K-뷰티나 K-푸드 같은 경우는 뭐 실적 기대감 좋지만 이게 너무 단기간에 급등하다 보니까 좀 부담도 있는데요. 이 섹터들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부담이 있었다가 오늘 주가 보니까 그 부담은 언제 가졌냐는 듯이 다시 동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 레벨 자체에서 지금 사람들이 노이즈가 끼고 있는 거지 이들의 실적 같은 경우 저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들도 역시나 수출주에 해당하는 환율 효과의 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업종이고 또 K-뷰티나 K-푸드와 같이 글로벌에서 이들에 대한 그 제품들과 서비스 찾는 수요들은 저는 여전히 좋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뭐 반도체 쪽으로 요즘 많이 보고 있는 것들은 확실한데 네. 여기도 약간 중기적 3개월 정도에서 4개월 정도 길게는 연말까지 그 시간 놓고 봤을 때는 이들 업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 조정 오늘 같은 경우는 올라서 조금 지양해야 되겠지만 주가 조정이 있을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한 번씩 그 담아 보는 것도 현 시점에서는 좋은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K-뷰티와 K-푸드 길게 보면 연말까지도 괜찮을 수 있다. 분할 매수도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저희가 인사이트 브리핑에서 밸류업 관련 내용 좀 다뤄보긴 했는데 정부의 의지는 어쨌든 강한 것 같고요. 밸류업 관련주는 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저도 그 요즘에 좀 고민이 높아지긴 해요. 이게 주가가 빠져서 그런 게 아니라 생각보다 너무 빨리 많이 올라가지고 고민이 좀 높아지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올해 내내 밸류업 내에서 금융주나 자동차는 핵심 수혜를 받으니까 얘네들은 우리나라 증시에서 주도 테마가 될 거다. 꼭 들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들고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여기서 주가 올라갈 때마다 모멘텀 플레이 따라가는 건 사지 말고 밀릴 때마다 사서
그냥 모아가는 전략은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권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애들 바로 그런 업종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또 가격과 가치는 다르잖아요. 네.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고 있는 구간에 있는 만큼 현재 올라가는 거 따라 사는 그 전략을 수행하기보다는 밀릴 때마다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는 전략이 현 시점에서는 이들 밸류업 정책과 관련된 수혜주들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릴게요. 네, 밸류업 관련주 가격이 어쨌든 부담스러운 구간이기 때문에 밀릴 때마다 좀 모아가는 전략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어쨌든 시장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지만 실업률도 또 4.1%로 높아졌고 네. 미국 고용 분위기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전체적으로 둔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직관적으로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이제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야, 고용이 이렇게 좋은데 연준 금리 인하할까? 이게 조금 1차적으로 들법했는데 확실히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전에 비해서 데이터를 많이 챙겨보고 계시다라고 체감을 하는 게 야, 그 서프라이즈 나온 건 오케이. 그런데 지난달 거 조정된 거 보니까 뭐 11만 건 이하로 더 조정이 됐고 또 실업률도 올랐고 물가 임금 상승 압력도 내려갔는데 이게 과연 굿이즈 배드일까? 아니다. 배드이즈 굿뉴스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미국 고용시장 고용 전체적으로 창출은 하고 있긴 한데 정부 쪽에서 조금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일자리 수요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결국엔 정부가 만들어낸 그 수요를 걷어내면은 미국 고용시장은 냉각까지는 아니지만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거는 연준의 9월 금리 인하에 또 한 번에 더 명분을 실어주는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뭐 여전히 연준이 9월에 인하를 시작해서 연내 총 2회 인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고용시장 냉각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둔화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미국 소비도 최근에 좀 둔화되는 모습인데 미국 경기가 워낙 그동안에 호황이었으니까 수축 국면에 결국에는 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일각에서 우려하는 이런 급격한 뭐 침체나 하드랜딩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요즘에 좀 많이 노이즈가 끼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가 하드랜딩 된 상태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면은 이거는 거의 뭐 저희가 2020년도나 2008년도 때 경험했던 것처럼 시장은 한번 같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 시점에서 하드랜딩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조업이랑 서비스업 경기랑 비교해 보면은 과거의 침체나 하드랜딩 때랑 달리 이 둘 간의 지표가 서로 보완을 하면서 가요. 네. 이번 달에는 제조업 지표 망가지면 서비스업 지표가 좋아지고 뭐 지난달에는 서비스업 지표가 망가지면 제조업 지표가 좋아지고 이러한 식으로 서로 상쇄해서 가고 있는 게 현재 미국 경제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또 역시나 대외 수요 같은 경우도 여전히 양호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기대를 해왔던 AI 쪽에서 만들어낸 그 실적들 이런 기업들의 실적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보면은 경기 하드랜딩 저는 현 시점에서 굉장히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미국 경기의 하드랜딩 가능성은 좀 낮게 보고 계시고 앞서서 뭐 연준 올해 2차례 금리 인하 전망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이번 달 말에 7월 FOMC 있습니다. 네네. 관전 포인트 뭘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거죠. 점도표나 뭐 경제 전망 업데이트 안 하니까 파월 회장의 기자회견이 중요한데 그 6월 FOMC 끝나고 나서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들과 최근의 고용 상황 변화 이러한 것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이들이 과연 9월 달에 인하를 시사할까 혹은 이전처럼 우리 9월 인하는 모르겠고 어쨌든 연내 1화만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유지할까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 그 이번에 7월 FOMC는 이전보다는 좀 영향력이 조금 적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최근만 하더라도 파월 의장이 그 지난주에 한 번 했고 또 이번 주에 한 번 했는데 또 2주 만에 또 판단을 바꿀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그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7, 8월 달 같은 경우는 뭐 매크로 데이터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그것보다는 실적에 더 많은 민감도가 형성되는 구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2분기 실적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구심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에 랠리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도 바로 이러한 좀 요인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뭐 7월 FOMC 이런 매크로 이슈보다는 앞으로 7월과 8월은 실적 시즌에 조금 주목을 해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뭐 ECB가 먼저 금리 인하하면서 달러 강세 부추긴 측면도 있었는데요. 우리 원달러 환율 조금 안정되는 흐름이기
한데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네. 달러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달러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한동안 올라가면서 또 우리를 불안불안하게 했는데 그 달러화를 만든 강세의 배경을 보면은 저희가 4월 달에 경험했던 그 달러화 강세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 당시 때는 연준의 통화 정책 자체에서 만들어낸 불확실성이 글로벌 달러화 강세를 만들었는데 최근에 달러화 강세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20이나 캐나다 중앙은행 이런 그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 금리 인하를 하면서 만들어낸 달러화 강세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성격의 달러화 강세는 우리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불편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거는 연준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그 또래 집단 압력, 피어 프레셔를 받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희가 중립 이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달러 강세 그렇게 불편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번 주 또 뭐 한국은행 금통이 또 네, 예정이 맞죠. 돼 있습니다. 수출 살아나고 있지만 경기는 좀 내수 부진하고 한국은행 금리 인하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거는 그 일각에서 뭐 이번 18월에 뭐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좀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 10월 달이 조금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그 한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도 연준의 판단은 조금 여전히 많이 보고 있는 형태거든요. 최근에 한은 총재 발언을 놓고 봐도 아마도 이제 9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 다음에 그 후에 뒤따라서 사후적으로 이제 대응하는 형태로 팔로우 해가는 정책 결정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의 통화 정책 고려할 때 어쨌든 9월 인하 가능성이 높게 나오니까 한국은행은 10월에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슈퍼 엔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원달러 환율 높은 수준 이어가면서 수출주에 좀 관심을 가져보라 이런 조언이 있었는데 앞서 좀 언급은 해주셨지만 엔저 영향은 좀 없을까요, 수출주? 뭐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저도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지금 철강이나 가전이나 자동차나 디스플레이 같이 이런 업체들은 일본이라 수출 경합도가 높은 업종이니까 영향을 아예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봐야 되는 게 과거에 비해서 레벨 자체가 약해졌어요. 수출 경합을 벌이면서 하는 그 현상 자체가 이전에 비해서 많이 완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뭐 경제학 시간에 배웠던 비교 우위 같은 경우로 지수로 계산을 해봐도 이전에 비해서 한국의 주요 수출 업종들 같은 경우도 비교 우위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엔저 약세로 인해서 일본 기업들만 잘 나가고 한국 기업도 수출 기업들 이제 죽순다라는 우려는 지금 시점에서는 과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야기해도 예전에 엔화 강세일 때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수출주들이 수혜를 봤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런 논리들도 한번 같이 고려를 해보시면은 엔화 약세가 유발하는 그 시장의 우리나라 실적 모멘텀들의 둔화, 이거는 현 시점에서는 기우에 불과하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기업과 일본 기업 간의 수출 경합이 예전 같지는 않아서 엔화 약세에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화장품주에서 보듯이 어쨌든 주력 수출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쵸. 기업들의 주가가 좀 엇갈리기도 하는데 이런 추세도 이어진다고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뭐 주력 수출 지역은 역시나 미국과 중국인데, 중국은 요즘에 다시 조금 이제 경기에 대해서 불투명성들이 높아졌잖아요. 이쪽 수요에 살아나는 거에 대한 의문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여전히 미국향 수출 증가 업종들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중간중간 이제 K푸드나 K뷰티 이 업체들의 주가 조정할 때마다 매수를 해보는 것도 과연 그들의 실적 모멘텀들은 미국 쪽에서 살아 있으니까 그 고려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전히 미국향 수출 기업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뭐 가을 기간 이후에는 저도 솔직히 주가는 조금 변동성들이 높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번 7, 8월 달에 실적 시즌 거치면서 한번 코스피가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조정 같은 경우는 다분히 나올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여름 기간까지는 증시 방향성을 위로 보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 위로 갈 때 주된 이제 업종들, 시장을 끌고 가는 업종들은 여태까지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를 포함한 수출주들에게 좀 비중을 실어가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반도체 포함 수출주에 좀 주목을 해야 되고 여름은 어쨌든 상승에 좀 주목을 해야 되고 7월, 8월 실적 시즌 거치면서 코스피가 레벨업 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